이번에 이제 그 권익위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그 명품백 그거를 드디어 사건을 종결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종결을 시킨 거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반응은 뭐 예상이 다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줬던 모든 반응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이화영에 대한 지금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난 뒤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권익위가 결정을 내린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하나같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법치를 무시한다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반헌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었을 때 지금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냥 인민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조선노동당이나 다를 바가 없다. 법치를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웃기고 자시고 하는 게, 지난번에 유창훈이가 말도 안 되는 비법리적인 판단을 내렸을 때는 유창훈이가 영웅이다. 그리고 그 유창훈의 법리적인 판단에 대해 가지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지적하는 거를 사법부를 뭔가 견제한다라는 식으로 비판했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법리적인 판단에 대해 가지고 법리적으로 우리가 비판할 수는 있죠. 야, 이거를 왜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분명히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얘기해 놓고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왜 구속을 안 시키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법리적인 판단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비판하는 것이고, 그거는 민주적인 겁니다. 이거는 재판부의 결정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재판부의 어떤 결정에 대해 가지고 법리적으로 다르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판단 자체를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비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법리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법부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권익위가 이번에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이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아니, 그거를 권익위가 만든 법입니까? 국회의원이 입법부에서 만들어낸 법이잖아요. 법 자체가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게끔 되어 있는데 뭐 어쩌라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라 그래가지고 그게 불법성이 있는 거를 감춘다라는 뜻도 아니고요. 애당초 그 법 자체가 그 직무 연관성이 인정이 되지 않고서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을 못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거는 권익위가 됐거나 권익위 할아버지가 됐거나 손자가 됐거나 누가 오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권익위뿐만 아니라 검찰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고, 적어도 법치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처벌할 수가 없게끔 돼 있는데 어떻게 처벌을 하냐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내놓고 있는 반응이 뭐냐? 앞으로 공직자의 배우자 누구나 대놓고 명품을 받아도 죄다 봐줄 작정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대놓고 명품을 받았습니까? 최재형이라고 하는 이상한, 차마 제가 그 수식어는 못 쓰겠는데, 뭐 북한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종하다시피 하는 그런 이상한 인간이 시계에다가 그런 것까지 달아가지고 사실상 이거를 갖다가 작전을 짜가지고 했던 것인데, 함정을 파놓고 했던 것인데, 그게 어떻게 대놓고 명품을 받았다라고 애당초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김건희 여사가 뭔가 들고 다니던가 써든가 뭐 이래야 되는 것인데, 뭐 김영숙이처럼 그렇게나 논란이 많았던 특활비, 그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논란이 있거나 자시거나 상관없이 수백 벌의 옷을 갖다가 갈아입고 장신구를 갖다가 막 수백 개를 하고 진주 반지 같은 것만 뒤로 막 돌리고 이렇게 난리를 친 것도 아닌데, 받아가지고 쓴 것도 아니고 그거를 갖다 그냥 기록관 같은 데다가 지금 보관을 시켜놨다라는 것인데, 뭘 도대체 대놓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진성준이가 떠들고 있는데, 이런 거 고발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강경하게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진성준이가 또 하는 얘기가 뭐냐? 청탁금지법 제8조 사항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1회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명품백을 받은 것은 실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진성준의 이 얘기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청탁금지법 제8조 사항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1회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디올 파우치라고 하는 게 한 2, 3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진성준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법 조항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1회 100만 원 이상 2, 300만 원짜리를 받았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뭡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죠.
청탁금지법 8조 사항에는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단서가 뭐냐? 정확한 7글자.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수수했다. 진성준이는 아까 얘기해서 뭘 빼놓고 얘기한 거예요? 직무와 관련하여 얘기를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청탁금지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다고요?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에 대한 처벌은 언제 가능한 거예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1회 100만 원 이상 받았을 때. 직무와 관련하여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성준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얘기 싹 빼놓고 1회 100만 원 이상 금품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지금 거짓 선동이 아니면 뭡니까? 정책위 의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대놓고 국민들 앞에서 지금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법을 지금 위반했다라고 새빨간 지금 거짓말 치는 거 아닙니까? 법을 위반하긴 뭘 위반했는데요. 직무 관련된 것 자체가 권익위에서 인정이 안 됐다니까요. 권익위에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안 됐고 그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최재형 그 목사 또한 마찬가지로 종결 처리가 된 겁니다. 최재형 본인 스스로가 뭘 한 적이 없으니까, 청탁을 한 적이 없으니까 디올 파우치를 주면서 뭐 좀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다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인간이. 어떻게 그러면 처벌할 건데요? 직무 연관성이 없는데. 그러면서도 진성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음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갖다가 받게 된다면 그런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거를 안 하게 된다면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금 얘기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공직자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을 때.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니까 입만 열면 그냥 구라를 치는 거예요. 입만 열면은. 사실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것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던 게 뭐였습니까? 디올 파우치라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김건희 여사가 썼다 안 썼다 그거를 이제 보관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대통령실의 관계자나 여권에서 비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다 보니까 그냥 언론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와중에 그 지금 해명을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화를 하는 와중에 약간 좀 말실수 같은 거를 했다라고 저는 봐요. 왜 말실수를 했냐라고 보냐면 이 지금 비공식적인 해명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실이 백을 반환 대상 물품으로 분류해 보관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대통령 기록물법상 대통령 선물이다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그 파우치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 기록관에다가 보관해 놨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이 되려면은 공직과 연관이 되어 있는 대통령 선물 같은 것만이 대통령 기록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올 파우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대통령의 공식적인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대통령의 선물이냐라고 한다면 그게 또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몇몇 언론사들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디올 파우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공식적인 업무, 외교적인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매번 그러니까 뭐 지적이 되는 겁니다만 이거를 조리 있게 해명을 못한 겁니다. 대통령 기록관에 안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조금 물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원래는 그냥 받으면 바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긴 원칙인데 준 사람의 신원을 알 수가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등 돌려줄 수 없는 경우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 때 같은 경우는 따로 그냥 보관해 놓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 대통령 기록관에다가 보관을 해 놓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보관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의 선물을 모아놓는 장소가 또 따로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기록관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설명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뭐 법률적으로 이 지금 디올 파우치가 외교적인 그런 선물이었다,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선물이었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선물은 뭐 한두 개가 들어오겠습니까? 대통령실로.
뭐 감 같은 것도 보내는 분들도 있겠고 뭐 딸기 보내는 사람도 있겠고 뭐 또 뭐 좋아하세요? 뭐 저기 바나나 같은 거 좋아하는 바나나 수확 잘 됐다고 대통령실에 보내는 분들도 있겠고 한두 명이겠냐고요. 선물이 들어오는 게. 그거를 다 돌려줄 수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선물을 모아두는 장소가 따로 있고 거기다가 그냥 보관을 해놨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에다가 이렇게 법률적으로 해놓은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이 지금 권익위의 종결 처리 문제를 놓고서 당연히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대로 지금 이제 권익위가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지금 진성준이가 튀어나와가지고 저렇게나 발광을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면서 그리고 또 벌써부터 검찰에 대한 압박까지도 하고 있죠. 권익위의 결정이 이렇게 나온 것이 검찰에 대해 가지고 무슨 뭐 아까 뭐라고 하더라 일타 강사처럼 답을 알려준 것이다 뭐다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데 그놈의 일타 강사는 뭐 돈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실력이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작에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 부분을 100일이 넘게나 걸렸으니까 이게 뭐 말이나 됩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께서 정치적으로 어떤 게 유불리가 되는지 그런 거를 따지실 지금 위치가 아니에요. 왜? 민주당은 애당초 정치적이지 않은 집단입니다. 저 집단은 그냥 사이비 종교 같은 집단이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집단이에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요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요런 식으로 행동하겠지 택도 없습니다. 상식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 집단입니다. 그냥 검찰총장으로서 하셔야 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면서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법과 원칙대로 본인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권익위는 이번에 법과 원칙대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법과 원칙대로 결정을 내린다면은 청탁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고서는 디올 파우치를 줘가지고 그게 무슨 뭐 대통령의 직무랑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택도 없죠. 명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권익위가 결정을 내렸으니 이원석 검찰총장 또한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빨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